균형 이진 검색 트리. 그래서 8장에서는 이진 검색 트리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현도 해보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는 그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이제 노드의 부모 링크를 유지하는 그 버전을 이제 구현해보고 있는데, 이 이진 검색 트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트리의 모습이 삽입된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가 편향될 수가 있습니다. 편향이 되면 이진 검색 트리의 효과가 없어져요. 이진 검색 트리의 효과라는 건 삽입, 삭제, 검색을 다 로그 n에 하고 싶은 거예요. 로그 n. 근데 로그 n에 삽입, 삭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트리의 높이가 최적에 가까워야 됩니다. 근데 항상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최적에 가깝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느슨하게 해서 트리의 높이가 이제 최적에 아주 가깝진 않을 수 있어도 로그 n에는 비례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균형 이진 검색 트리이고요. 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8장에 살펴본 것처럼 막 쓰다가 편향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다 빼줘내서 다시 만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항상 삽입할 때마다 조정을 합니다. 필요하면. 꼭 조정하는 거 아니고 필요하면 조정을 해서 늘 트리의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하게끔 만드는 트리가 균형 이진 검색 트리가 되겠고, 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ABL 트리라는 거하고 레드 블랙 트리라는 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외에도 뭐 RST 스프레이 같은 트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진 않지만 자료 구조로 조금 활용이 되는 트리들을 몇 가지 소개할 거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라이라고 하는 프리픽스 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번 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균형 이진 검색 트리 중에 이제 ABL 트리라는 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ABL 트리는 항상 균형을 유지해주는 이진 검색 트리입니다. 그러면 이 균형을 어떻게 항상 유지해주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트리가 균형인지 알아야 돼요. 매번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균형이 아니면 그 균형이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트리가 균형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노드의 양 서브트리의 높이를 비교해 가지고 그 높이의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1 이하.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ABL 특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ABL 특성은 한 노드만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가 ABL 특성을 만족을 해야 되겠고, 모든 트리에 있는 이진 검색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가 ABL 트리의 ABL 특성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이 트리를 균형 이진 검색 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리의 높이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트리의 높이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트리 노드의 키값 왼쪽 오른쪽 자식 이렇게 유지했고,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부모 링크까지 유지했는데, 이제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요게 하나 들어가야 돼요. 하이트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균형 인자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0, -1, 1 이런 값들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구현한 방식에서는 균형 인자를 노드의 균형 인자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이트를 유지하는 형태로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 구현된 결과는 이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올려드리면 거기에 그 부모 링크를 유지한 버전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제가 끝나면 ABL 트리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알고리즘은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지 검색 트리의 모든 노드가 AB의 특성을 만족하면 트리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한다. 로그 n에 비례하니까 빅 O로 나타내면 노드의 높이가 로그 n이 O 로그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균형 이지 검색 트리에서 삽입, 삭제 그리고 검색은 트리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항상 로그 n에 이런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삽입, 삭제, 검색을 다. 뭐 트리의 높이는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비재기적으로 이제 BFS나 DFS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번 이렇게 구현하는 이렇게 이런 그 함수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건 아니고 노드의 하이트 정보를 유지해 가지고 계속 삽입할 때마다 갱신하고 갱신했는데 노드의 차이가 1을 벗어나 그럼 그때 뭔가 조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BL 트리는 이제 ABL이라 그래서 사람 이름을 따왔는데 세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두 명.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제안한 트리예요. 그래서 ABL 트리. 근데 두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먼저 이 ABL 트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ABL 트리라는 건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가 ABL 특성을 만족하는 그런 트리이고요. 그렇게 만족하면은 트리의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증명을 할 때 뭘 이용하냐면 피보나치 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피보나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1, 1, 1, 1, 2, 1, 2, 3 이렇게 더해 나가는 그런 피보나치 수이고요. 이 피보나치 수는 어떤 팩트가 있냐면은 K가 6보다 크면 FK는 요 2의 2분의 K 승보다는 크다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되면 트리의 높이가 어떤 트리에서의 모든 노드가 A별 특성을 만족하는 거고요. 어떤 A의 높이가 H이면은 여기에 있는 노드의 수는 이거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예요. FH 플러스 1보다는 같거나 크다는 거예요. 근데 노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트리에 있는 노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트리의 높이는 최적에 가까워지는 거죠. 높이는 큰데 노드가 적어. 그럼 트리는 균형 트리가 아니겠죠. 편향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거나 크다는 건 이제 그만큼 노드가 많다는 거. 노드가 많으면 이제 높이는 더 최적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증명하냐?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뭔가 증명할 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귀납법은 이렇게 요걸 이용하게 되는데 귀납 출발, 베이스가 있어요. 베이스가 성립한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H가 0이면 트리의 크기는 1이고 F1은 1이니까 원래 최소 피보나치수보다 크다는 거를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귀납 출발이 성립하고요. 귀납 가정은 노드 A의 높이가 H보다 작으면 우리가 증명하려는 게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높이가 H일 때도 만족하는 걸 보이면 돼요. 이 가정을 이용해서 그러면 항상 만족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일 때 증명하고 싶으면은 n-1 때까지 만족한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 가정을 이용해서 이제 n일 때도 증명하게 되면은 모든 경우에 다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노드 A는 뭘 만족해요? ABL 특성을 만족한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서브트리의 높이의 차는 1 이하예요. 그러면 얘와 얘는
얘가 H면 얘는 H-1이거나 한쪽이 H-1이면 이쪽은 H-2이거나 아니면 H-1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존재가 안 해요. 왜냐하면 얘는 ABL 특성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최소 H-이에요. 그러면 더 적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쪽 반대쪽은 H-2라고 생각하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1, H-2. 이게 뭔가 이제 피보나치 수 같은 개념이 떠오르죠.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자, NA는 A가 노드일 때 NA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하는데 얘는 A의 요 서브트리에 있는 노드의 수예요. 그럼 이 A에 있는 노드의 수는 왼쪽에 있는 부분 트리의 노드 수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 트리의 노드 수 더하기 1이 되죠. 요거는 뭐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NL은 우리가 뭐라고 가정했어요? 높이가 H-1. 그리고 R은 H-2가 돼요. 이렇게 가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이 문제가 없는 거죠. 얘는 실제적으로 H-1일 수도 있어요. 그럼 H-1이면 노드가 더 많겠죠. 그래서 H-1을 놓고도 성립하면 당연히 H-1일 때도 성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납 가정에 의해서 H-1, H-2 때는 이 가정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 성립이 뭐냐면은 이제 n이 높이가 h 플러스 h-1이면 fh, h 플러스 1이니까 fh보다는 크다는 거고 r은 fh-1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귀납 가정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요들의 더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크고 얘는 얘보다 크니까 얘는 요거보다 커요. 근데 fh 플러스 fh-1은 피보나치 수에 의해서 fh 플러스 1이니까 NA는 FH 플러스 1보다는 커야 돼요. 얼마 더 클지 뭐예요? 커야 돼요. 그래서 NA는 FH 플러스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납 가정에 의해서 노드 A가 높이가 H고 ABL 특성을 만족하면은 FH 플러스 1만큼의 노드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피보나치 수에서 n이면 이제 이 n-2 문제보다 크다는 게 원래 팩트죠. 그럼 이 팩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A가 ABL 특성을 만족하면 귀납법으로 증명했고 얘는 얘보다는 크고 여기서 n은 이제 H 플러스 1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노드 수는 2의 H 플러스 2보다는 커지게 되겠고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은 결국 H는 요거보다는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의 로그 n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을 좀 했으니까 그보다는 더 작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로그 n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귀납법을 꼭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어려운 증명은 아니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런 증명들을 이해도가 높으시다. 그러면 대학원 가서 학무 쪽 연구를 좀 더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가면은 이런 이제 연구들을 하고 또 연구들을 많은 경우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가 한 연구가 좋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원래 어려운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늘 머릿속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 아이디어가 실제적으로 기존에 어떤 있는 것보다는 좋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아이디어 내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나하고 맞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더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귀납법과 피보나치 수를 이용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쉽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리의 크기가 t일 때 얘의 노드의 수는
1 더하기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예요. 그리고 얘는 ABL 특성을 만족하는 그런 트리니까 요 H의 높이는 H-1이면 R은 H-1이거나 H-2예요. 그러면 요거를 NH를 높이가 H인 트리 크기면은 요 NH는 1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거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요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걸로 바꿀 수가 있고, 또다시 그거를, 그러면 얘를 이제 조금 정리하면은 2의 n h-2 더하기 n h-3 플러스 2가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바꾸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요거보다는 크게 나오는 거고, n0는 1이기 때문에 요 2분제 h보다는 nh가 크다는, n이 크다는 거를, nh가 크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도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쓰는 증명, 근데 증명 기술도 많지가 않아요. 거의 우리가 많이 쓰는 보통의 수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할 때 쓰는 게 귀납법 아니면 모순에 의한 증명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에이벨 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벨 트리를 우리가 만들면서 이제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징 검색 트리와 똑같이 만들어요. 대신에 만들면서 이제 이 노드가 이제 추가적으로 노드의 높이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를 할 때마다 노드의 높이가 변할 수가 있죠. 변하게 되면 갱신을 해요. 근데 이런 트리가 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균형 인자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요 버전을 썼다는 거고요.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노드가 추가가 되면 노드가 하나 추가됐어요. 노드의 추가는 옛날 방식과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돼? 루트부터 검색해서 왼쪽 오른쪽 쭉 가가지고 단말로 추가가 됩니다. 단말로 추가가 되면 얘부터 얘 부모, 조상 요 라인에 있는 애들만 뭐가 바뀌어요? 높이가 바뀌어요. 나머지 애들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애가. 얘가 문제가 있어요. A별 특성을 만족 못해. 얘는 만족하고, 당연히 얘는 맨 밑에니까 만족할 때고, 얘도 문제가 없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기서부터 조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조금 복잡한 트리는 요런 이제 사이트들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추가했을 때 내부 자료 구조의 그 추상적인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해볼게요. 5를 넣고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을 계속 큰 애들만 넣을게요. 순서대로. 5, 10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15를 넣어요. 이렇게 균형을 유지합니다. 요거를 회전한다 그래요. 왼쪽 회전. 그래서 회전을 하고 다시 넣고 올라가면서 살펴봐요. 문제가 있나 없나. 문제가 있으면 회전을 해요. 25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넣으면 또 회전하고 회전해요. 그래서 넣고 문제가 없으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배운 이징 검색 트리와. 근데
여기서 보면 내려가면서 어떻게 올라가요?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검사를 하려고. 그래서 물론 내려가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스택에다가 뭐 아니면 덱에다가 노드들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빠르게 이걸 하려 그러면 노드들을 유지하지 않고 이제 부모 링크를 우리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제 만드는 그 버전으로 ABL 트리를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제로 한 그 ABL 아니 그 이진 검색 트리에다가 이제 요 ABL 특성이 하이트만 넣으면 이제 쉽게 ABL 트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사이트예요. 요게 그 사이트고 요거 말고 여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데가 한 두 군데인데 요 두 군데 가면 이제 이런 다양한 자료 구조들이 다 있는데 조금 복잡한 자료 구조들은 요걸로 한번 데이터들을 넣어봐서 어떻게 변하는지 감을 좀 얻고 그걸 이용해서 필요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 게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과제할 때도 그 답이 나오는데 애드는 요거 하나 추가하면 끝이에요. 애드에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해요? 요걸 하나 넣어줘야 돼요. 에이벨 트리는. 기존 이징 검색 트리에다가 요걸 넣어주는 거예요. 삽입하고 리밸런스 트리라는 걸 해요.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삽입한 노드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삽입한 노드는 문제가 없어요. 그 위부터 이제 루트까지 올라가면서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어떤 노드를 균형 인자가 그러니까 양쪽의 차이가 1보다 커져. 근데 1보다 커지는 게 뭐만 가능해요? 그 전에는 하나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럼 넣고 나면은 최대 2까지밖에 안 나요. 차이가. 3, 5 이렇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 동네에선. 그래서 항상 균형 트리를 유지하는 거고 하나를 삭제하거나 하나를 추가할 때 깨질 수가 있는데 그 깨져봤자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밸런스 트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 리밸런스 트리는 쭉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로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꼬리재기 형태로 맨 밑에 다시 또 부모로 호출한 형태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널이면은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굳이 얘를 재기적으로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비재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요? 루트까지 가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부모를 우선 하나 세이브 해놓고 현재 노드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왼쪽 하이트, 오른쪽 하이트를 살펴보고 요 차이가 2가 되면 ABS예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고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작아.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0이면 안 해. 그냥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레프트가 오른쪽보다 길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겠고 오른쪽이 더 길면 왼쪽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회전을 하면 되겠고 회전을 한 다음에는 이제 노드의 높이를 갱신해야 됩니다. 노드의 높이를 갱신해서 이제 문제가 없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왼쪽 오른쪽 보고 1 플러스 하면 되니까 어려운 코드는 아닙니다. 그러면 리밸런스 트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는 왼쪽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럼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 중간 노드가 루트가 되고 얘가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돼요. 반대로 이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오른쪽이 길면 왼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회전을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전하는 비용은 상수 비용이에요. 뭔가 연산들이 많이 필요한데 노드의 높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늘 회전할 때는 똑같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로그 n이다
그러니까 회전한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삽입하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루트까지 올라가죠. 이 루트까지 올라가는데 길이는 로그 n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회전을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로그 n 곱하기 이만큼의 비용이에요. 상수 비용.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수 비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전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싱글 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한 번 회전하는 거. 근데 한 번만 회전해서는 안 돼. 필요에 따라서는 더블 로테이션이라는 걸 해야 돼요. 더블 로테이션. 싱글 로테이션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회전은 이제 요 코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는 거의 이 모습을 일로 바꾸고 기계적으로 이제 뭐가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은 B가 올라가고 A가 내려오죠. 그런데 여기에 있던 요 애들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겠죠. 근데 얘네들의 높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회전하면 뭐만 변해? A와 B만 변해요.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회전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얘네만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서 A 이렇게 쭉 코드들이 요 코드들을 실행하면 돼요. 근데 요때도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그 하다 보면 널인지 아닌지를 잘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검사를 안 하고 뭔가 하다 보면 이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제가 드린 코드를 보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이거를 쭉 코딩하면 돼요. 코딩하면 돼요. 코딩하면서 뭔가 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T2는 요거 T2잖아요. 근데 T2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그냥 코딩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f T2면 이렇게 하고 T2가 없으면 이제 안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싱글 로테이션이고요. 싱글 로테이션이고 이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싱글 로테이션으로 균형이 복원이 안 돼요. 어떤 경우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보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길죠. 두 개가 더 길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해야 돼요. 근데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면은 다시 깨져요. 그럼 언제 그러냐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서브트리가 오른쪽이 더 길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서브트리가 오른쪽이 더 길어. 그러면은 얘를 한번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회전을 한 다음에 옮겨야 돼요. 얘를 이쪽으로 거꾸로 라이트 가려면 이 반대쪽 얘를 레프트로 회전을 한 다음에 요 회전된 거를 다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균형 트리가 되집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바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언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가 더 긴 쪽이에요? 왼쪽이 더 긴 쪽이에요. 근데 왼쪽 서브트리에서 또 오른쪽이 길어. 그러면은 이중 회전을 해줘야 돼요. 거꾸로 한번 하고 해줘야 돼요. 그럼 반대쪽도 비슷하겠죠. 얘는 오른쪽이 더 길어요. 오른쪽이.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 서브트리의 왼쪽이 더 길어. 그러면은 얘도 한번 반대쪽으로 요거를 반대쪽으로 회전한 다음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더블 로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여기 보면 리밸런스 레프트 하면은 로테이트 레프트만 한 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반대쪽 그 왼쪽으로 가야 되면 오른쪽 서브트리에 그 왼쪽이 길면 한번 오른쪽으로 회전한 다음에 왼쪽 회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리밸런스 레프트는
이제 자식 트리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자식 트리를 한번 로테이트 하고 레프트를 로테이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밸런스 레프트가 이런 형태로 코드가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중 회전을 해야 된다. 이중 회전을 하더라도 한 번 회전하는 거 두 번 하는 거니까 끼케야 올라가면서 이중 회전을 두 번씩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 비용은 로그 n에 비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뭔가 이 대인분들의 개수라 보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삭제도 뭐 비슷하겠죠. 삭제도 삭제하고 갱신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면 회전을 하시면 되죠. 그때도 이중 회전할 수도 있고 싱글 회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삭제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단말을 삭제하는 경우, 자식이 하나 있는 애 삭제하는 경우, 자식이 둘인 애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하나인 애는 이렇게 가면 얘의 높이가 줄어들겠죠. 그럼 얘부터 쭉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살펴보면 되겠고, 요 경우에는 얘가 없어지고 얘가 올라가는데 요 세모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얘부터 검사하면서 올라가면 돼요. 얘부터 검사하면서 올라가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 이제 4를 삭제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3이 되고 얘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가서 문제가 되니까 회전을 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둘 있는 애는 얘를 일로 옮겨놓고 실제적으로 삭제하는 얘니까 얘의 부모인 요거부터 올라가야 돼요. 검사를. 그러니까 자식이 둘인 애를 삭제할 때는 늘 뭐 왼쪽 프리데서를 쓸 수도 있고 오른쪽 애를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꿔서 실질적으로 삭제하는 애는 단말이거나 자식이 하나 있는 애를 삭제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삭제한 노드에 실제 삭제한 노드에 어디부터 부모부터 루트로 올라가면서 이제 높이를 갱신하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ABL 트리입니다. 대충 이해됐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ABL 트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이진 검색 트리인데 이 이진 검색 트리에 이제 정보를 추가로 유지한다. 뭐 높이나 균형 인자. 그래서 걔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ABL 특성이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삽입 삭제하고 나서 살펴본다. 살펴봤을 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해요? 회전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 회전은 싱글 회전이 있고 아니면 더블 회전이 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항상 모든 연산들은 로그 n에 처리할 수 있다. 삽입, 삭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적 데이터들은 정렬 리스트, 선형 리스트 유지하는 것보다 얘를 유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통의 정렬 리스트는 이제 뭐 이진 검색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삽입과 삭제가 별로 안 좋죠. 삽입과 삭제가 늘 ON이에요. 로그 n이 아니라. 왜냐하면 선형 리스트에서는 넣으려 그러면 밀고 넣어야 되겠고 삭제하면 땡겨와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단말로 삭제하고 루트까지 올라가면서 갱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렬된 두 개의 리스트가 있어요. 정렬된 두 개의 리스트. 그러면 이 두 개의 리스트를 합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럼 머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합병 정렬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합병 정렬이라는 건 이제 정렬된 두 개를 결합해서 더 큰 정렬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합병할 때 비용은 ON 비용이 돼요. 양쪽 작은 것에 비교해서 더 작은 거 내리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두 개의 선형 리스트가 있는데 이쪽 애들은 여기에 있는 제일 큰 애보다 다 커. 그럼 어떻게 결합하면 돼? 맨 뒤에다가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얘네들이 얘보다는 다 작아. 그러면 앞에다가 붙이면 돼요. 아니면 얘 뒤에다 붙이든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ABL 트리에서 이렇게 서로 이런 애들 말고 이쪽에 가장 큰 애와 이쪽에 작은 애가 이쪽이 더 커.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선형 리스트면 얘를 어디다 붙이면 돼? 요 뒤에다가 그냥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이진 검색 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두 개를 어떻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드는 게 효과적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를 이 밑에 넣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O 밑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트리의 균형이 더 깨지겠죠. 한쪽에다 넣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서브 트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검색 트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 밑에 넣는 게 아니고 얘도 얘 밑에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이 중에 한 애를 새 결합된 트리의 루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를 트리로 만들면 될까? 루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요 두 개를 결합할 때 루트가 될 수 있는 애. 4 아니면 5예요. 5를 갖고 요 애랑 요 애를 결합할 수가 있고요. 4를 갖고 와서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애로 하면 될까?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더 큰 애 거에 이제 애를 갖고 와서 루트로 결합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5를 빼내서 얘를 요 두 개 결합된 새 트리의 루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트리의 균형이 많이 안 깨지는 거죠. 적게 깨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애를 결합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저 꼭대기에다 결합하면 왕창 깨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합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결합할 수 있냐면 얘랑 이 높이를 얘와 얘의 높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제 얘 크기와 얘 크기가 얘가 더 크면 내려와요.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해봐요. 요 서브트리랑 더 크네? 그럼 또 내려와요. 그러면 얘와 얘가 더 크고 요 밑에 와서는 비슷한 사이즈가 됐어요. 그러면 요 비슷한 사이즈 있는 애들에서 이쪽에 가장 작은 거나 이쪽에 가장 큰 애나 이쪽에 가장 작은 애를 끄집어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트리가 크게 안 흔들리고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 하는데 두 개가 비슷한 사이즈면은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게 아닌 상태예요. 그럴 때 이제 결합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지, 스플릿. 시간 관계상 이제 ABL 레드 블랙 트리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